운동복이 며칠 만에 다시 의자 등받이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진짜라고 다짐하면서 입었던 바로 그 운동복이죠. 새해 첫날이면 노트에 이런 결심들을 적죠. 운동, 공부, 일찍 자기 같은 것들이요. 처음 며칠은 꽤 잘 굴러갑니다. 안 입던 운동복을 꺼내 입고 유튜브 홈트 영상을 따라하거나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책을 펼치기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문득 정신 차려보면 어떤가요? 소파에 누워서 무심코 폰만 만지고 있잖아요. 노트에 적어뒀던 그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생각도 잘 안 납니다. 이런 날 밤이 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통 한 단어로 요약해버립니다. 바로 의지력 부족이라고요. 그리곤 꼭 이런 자책이 뒤따라옵니다.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남들은 다 쉽게 해내는 것 같은데 난 원래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봐.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말 꽤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도 무언가를 멋지게 해냈던 날들이 있었잖아요. 의지가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새해 첫날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단지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멈춰섰을 뿐이죠. 의지력이 정말 타고난 유전자 같은 거라면 대체 어떻게 며칠 만에 마법처럼 사라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건 운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이어트, 영어 공부, 일찍 자기, 방 정리. 이름표만 다를 뿐이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는 자리는 늘 똑같습니다. 매번 비슷한 자리에서 매번 비슷하게 멈춘다면 그건 나 개인의 의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공통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사실 그날 밤 우리를 진짜 힘들게 만드는 건 행동을 멈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자책감이죠. 나는 역시 안 돼 하고 자기를 낙인 찍어버리면 내일 다시 움직일 에너지까지 통째로 빠져나갑니다. 다음 결심은 더 큰 짐이 되고 결국 더 빨리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결심이 자꾸 며칠 만에 멈추는 게 정말 의지가 약해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말이죠. 답은 생각보다 우리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지력, 우리가 참 자주 쓰는 말이죠. 우리가 참 매일같이 쓰는 말인데도 이게 우리 뇌 속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죠. 그냥 내 마음 어딘가에 의지력이라는 단단한 쇠뭉치 같은 게 있어서 그게 크면 성공하고 작으면 실패한다고 막연하게 믿는 겁니다. 하지만 뇌과학이 밝혀낸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리학에서 의지력에 가장 가까운 실제는 바로 행동 조절 능력입니다. 이름은 조금 거창하지만 이 능력이 뇌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풀어서 들여다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 뇌는 이 조절 능력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한 박자 참아내는 억제력입니다. 폰으로 가려는 손을 딱 멈춰 세우는 거죠. 두 번째는 원래 하려던 목표를 뇌 속에 계속 띄워두는 기억력입니다. 오늘 운동하기로 했지 하는 결심을 놓치지 않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유연하게 방향을 틀어주는 유연성입니다. 결국 의지력은 내 마음속의 단일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 기능이 다 함께 협력해서 돌아가는 하나의 팀인 셈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나 의지력 진짜 세다 라고 느낄 때 작동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즉 참아내는 억제력입니다. 뇌 기능으로만 따지면 유혹의 순간을 제어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인 거죠. 이 강력한 브레이크는 우리 뇌의 맨 앞쪽, 이마 바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곳을 전전두엽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조절 센터인 전전두엽에는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뇌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보통 20대 중반이 지나야 비로소 완전히 자라나죠. 사춘기 10대 아이들이 유난히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건 결코 그 아이들의 성격 탓만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아직 브레이크 부품이 다 조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 자란 성인의 뇌에서도 이 브레이크가 컨디션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잠이 모자라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브레이크가 가장 먼저 오작동을 일으켜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의지력은 타고나는 성품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뇌가 담당하고 있는 컨디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하나의 기능일 뿐이죠.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잘 안 풀리는 날도 있는 법입니다. 내가 갑자기 나약한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라 단지 그날 뇌의 브레이크를 밟는 물리적인 힘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 강력한 브레이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왜 우리는 결국 유혹에 굴복해 폰을 쥐고 마는 걸까? 브레이크가 작동하는데도 멈추지 못했다면 반대편에서 그 브레이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쪽입니다. 한 달 뒤의 건강이나 1년 뒤의 내 멋진 모습 같은 먼 미래를 설계하죠.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멀리 내다볼 줄 압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오직 지금 당장을 원하는 쪽입니다. 따뜻한 이불, 손에 닿는 폰, 달콤한 초콜릿 같은 즉각적인 보상만 원하죠. 대단히 빠르고 직관적이며 무엇보다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진짜 문제는 이 두 시스템이 시간을 느끼는 감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테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당장 10,000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 뒤에 11,000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당장 받는 10,000원을 선택합니다. 한 달 뒤에 얻을 수 있는 1,000원이라는 확실한 이득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말이죠. 한 달이라는 기다림 자체가 뇌에게는 그만큼 아득하고 큰 손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 현상을 바로 지연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큰 보상이라도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뇌가 그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려 과소평가해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스마트폰 10분은 눈앞에 딱 붙어 있어서 엄청나게 커 보이고 한 달 뒤의 건강은 저 멀리 있어서 흐릿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머리로는 당연히 건강이 더 중요한 걸 알지만 그 선택의 찰나에 우리 뇌가 실제로 느끼는 크기는 당장 눈앞의 스마트폰 쪽이 압도적으로 큰 것이죠. 이 팽팽한 대립을 줄다리기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한쪽 끝에는 내 목표를 붙잡는 힘이 있고 반대쪽 끝에는 당장 눈앞의 유혹이 버티고 있죠. 평소에 아주 평화로운 상황이라면 이 두 힘은 그럭저럭 비슷하게 막 버텨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유혹적의 줄을 누군가 뒤에서 계속 대신 당겨주고 있는 꼴입니다. 가만히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스마트폰은 언제나 손만 뻗으면 바로 닿는 곳에 놓여 있고 새로운 알림은 시도 때도 없이 진동하며 화면을 밝힙니다. 숏폼 영상 하나가 끝나면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아도 다음 영상이 저절로 이어지죠. 맛있는 야식은 단 몇 번의 터치로 문 앞까지 배달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즉각적인 보상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일부러 더 가깝고 더 빠르게 설계해서 깔아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독 유혹에 쉽게 무너졌던 그날은 절대 여러분의 의지가 나약해서 진 게 아닙니다. 줄다리기를 하는 운동장 자체가 처음부터 유혹적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집니다. 유혹에 넘어간 것이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아주 묘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 똑같은 나 자신인데 어떤 날은 유혹을 아주 가볍게 넘기고 또 어떤 날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맥없이 져버립니다. 며칠은 완벽하게 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지죠. 그러면 어김없이 또 마음속에 자책이 시작됩니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대체 왜 이럴까? 역시 나는 꾸준하게 뭘 해내는 성격이 아닌가 봐.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우리의 소중한 의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증발해버린 게 아닙니다. 과거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의지력을 근육이나 연료에 비유해서 설명하곤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 통 가득 충전되어 있다가 하루 동안 쓰면 쓸수록 점점 줄어들고 결국 바닥이 나면 더는 버틸 힘이 없어진다는 이론이었죠.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다 보니 대중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예컨대 오전에 골치 아픈 회의를 하느라 온 힘을 다 빼놓으면 저녁에는 운동할 의지력이 남아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학이 점차 정교하게 발달하면서 이 연료 고갈 모델은 거대한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수십 개의 대학 연합 연구팀이 모여서 의지력이 정말 연료처럼 고갈되는 게 사실인지 아주 대규모로 재검증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의 모든 변수와 조건을 엄격하게 통일한 채 각자의 실험실에서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존의 정설처럼 알려졌던 뚜렷한 고갈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지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연료통에서 기름 빠져나가듯 그렇게 단순한 메커니즘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현대 뇌과학은 이제 의지력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봅니다. 의지력이 꺾이는 현상을 단순히 내 머릿속 연료가 바닥나는 물리적 고갈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하려는 그 목표에 내 마음과 관심이 얼마나 가 있는지, 그날 나의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내 주의력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에 따라 의지력의 스위치가 켜지고 꺼진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의 의지력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수많은 연구가 공통으로 가리키고 있는 핵심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간대입니다. 사람마다 뇌가 가장 또렷하게 활성화되는 골든타임이 다 다릅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은 아침형 인간이 있고 오히려 밤이 되어야 집중이 잘 되는 저녁형 인간이 있죠. 내 머리가 가장 맑은 시간대가 지나고 나면 똑같은 일도 훨씬 더 버겁고 귀찮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날 하루 동안 내가 내린 결정의 총량입니다. 우리 뇌는 크고 작은 선택을 잔뜩 하고 나면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도 있죠. 아침부터 밤까지 오늘 뭘 입을지, 점심에 뭘 먹을지, 무슨 일부터 처리할지 끊임없이 머리를 쓰며 선택해온 저녁 시간.
헬스장으로 가려던 결심이 유난히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독 결심이 지켜지지 않던 그날은 결코 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날따라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았고 수면이 부족했으며 내 뇌의 브레이크를 밟아줄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소진되어 있었을 뿐이죠. 즉 나를 둘러싼 조건이 나빴던 것이지 내 성품이나 내 사람 자체가 달라진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생각대로 잘 안 풀렸던 그날의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오늘 실패한 건 단지 오늘 하루 나빴던 조건의 결과물일 뿐 내일의 나까지 실패할 거라고 미리 단정 지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 매일 운동하고 매일 공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의지가 진짜 강철 같은 걸까요? 실제로는 전혀 아닙니다. 습관을 오래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 행동은 매번 새로 결심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익숙해진 습관과 내 주변 환경이 우리 몸을 거의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칫솔에 손을 뻗을 때 오늘 양치를 할까 말까 고민하나요? 세면대 앞에 서는 순간 몸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건 내 의지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양치라는 행동이 늘 똑같은 공간, 늘 똑같은 시간대에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익숙한 장소에 서기만 하면 뇌가 고민할 틈도 없이 다음 행동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원하는 목표를 훌륭히 해내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관찰해보면 그들은 매 순간 이를 악물며 버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할 상황 자체를 미리 대폭 줄여놓았을 뿐입니다.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은 의지로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운동복이 눈에 띄는 자리에 있고 헬스장이 퇴근길 길목에 있을 뿐이죠. 큰 결심 없이도 몸이 자연스럽게 가도록 미리 경로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폰을 덜 보는 사람도 매번 참는 게 아니에요. 폰을 애초에 손이 안 닿는 곳에 치워두었을 뿐입니다. 결국 매번 결심만 하는 사람과 끝내 해내는 사람의 차이는 의지의 크기가 아닙니다. 의지를 덜 써도 되게 환경을 미리 정돈해 둔 것, 오직 그 차이였습니다. 줄다리기로 돌아가 보면 그 사람들은 줄을 더 세게 당긴 게 아닙니다. 자기 쪽으로 운동장을 살짝 기울여 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엔 큰 힘을 안 들이고도 목표 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매일의 의지력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운동장의 기울기는 다릅니다. 그건 오늘 저녁부터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기울기를 바꾸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손이 닿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죠. 우선 유혹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유혹 쪽 줄이 잡아당기는 힘을 내 몸에서 한 발짝 멀찌감치 떼어놓는 것이죠. 자기 전에 폰을 침대 옆이 아니라 거실에서 충전해보세요. 자주 열어보는 앱은 로그아웃 해둡니다. 간식은 눈에 안 띄는 칸에 넣습니다. 유혹을 완전히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하니까요. 단지 유혹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을 딱 몇 초만 더 늘려두는 것뿐입니다. 별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사소한 몇 초의 장벽이 우리 뇌가 브레이크를 밟을 틈을 만들어줍니다. 손이 자동으로 유혹을 집어들기 전에 한 박자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흔히 20초 법칙 같은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게 대단한 과학 법칙인 것은 아닙니다. 몇 초인지 정확한 시간보다 나쁜 습관으로 가는 길목에 사소한 틈을 하나 끼워든다는 그 원리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반대로 합니다. 한 발짝 더 가깝게요. 운동복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의자 위에 미리 꺼내두고 읽으려던 책은 아예 첫 장을 펼친 채로 올려둡니다. 행동하기 직전에 마주하는 이 사소한 귀찮음만 덜어내 주어도 우리 뇌는 그 행동을 한결 쉽게 선택합니다. 좋은 행동일수록 첫걸음이 눈앞에 바로 보이도록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간을 재설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공간만이 아닙니다.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똑같은 시간에 운동하려다 실패했다면 그 시간대 자체가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뇌가 활성화되고 누군가는 저녁에 맑아지니까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일수록 내가 가장 덜 지친 시간대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시간을 만나면 행동의 시작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음은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혼자서 의지로만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중도 포기하기가 한결 어려워집니다. 보이지 않는 강제력과 약속이 생기기 때문이죠. 마지막 핵심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이 결심을 지키지 못한 날이면 온전히 자기를 탓합니다. 하지만 자책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단정 지으며 끝날 뿐이죠. 대신 노트에 딱 한 줄만 차분하게 적어보세요. 어제는 왜 잘 안 풀렸을까? 업무량이 너무 많았는지, 잠이 모자랐는지, 아니면 운동복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록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옮겨갑니다. 나 자신을 탓하는 감정의 굴레에서 나를 둘러싼 조건을 차분히 손보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자리에서 막히더라도 운동장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면 좋을지 금방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주를 보내도 빠지는 날은 또 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매일 완벽하게 해내는 게 목표는 아니니까요. 대신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의자 등받이에 다시 걸린 운동복을 보며 나는 왜 이럴까 자책했을 텐데 이제는 노트에 한 줄을 남기게 됐죠. 어제는 왜 안 됐을까? 그렇게 며칠 적다 보면 어느새 보입니다. 이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주 멈추는 자리가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잊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기억에 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하나의 기능입니다. 기능이다 보니 그날 뭔가 마음 상태에 따라 잘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결심이 자꾸 며칠 만에 멈췄다면 그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운동장에 처음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꿀 건 의지의 크기가 아니라 운동장의 기울기입니다. 유혹은 한 발짝 멀리, 하려던 일은 한 발짝 가까이. 이 작은 차이가 며칠씩 쌓이면 금방 멈추던 결심이 조금씩 더 오래 이어집니다. 그동안 결심이 자꾸 멈출 때마다 자기를 탓해왔다면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의지가 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운동장을 기울여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그 운동장은 오늘 저녁부터 기울여볼 수 있습니다. 뇌를 통해 우리 마음을 읽어내는 시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